민주당이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보도와 외교라인 교체 등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체포 동의안 표결을 고리로 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조하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연이틀 세 차례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경한 대응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실은 원론적이고 지금 뭐 다른 방법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원전 오염수라고 하는 거를 방출할 거냐,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하고 연관돼 있지만 그래도 별개의 문제로 오염수 방출이 결정된다 해도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두 가지가 약간의 충돌을 이후에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전 시찰과 어민과의 면담,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실에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요, 양국 간의 예민한 쟁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말씀 주셨던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 교과서의 독도의 영토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을 축소하는 그런 기재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한일 간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일단락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발 언론에서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보도들에 대해 부인은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일본 언론사들에게 뭐 정정 보도를 요청하다든가 이런 또 움직임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한 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한 조치인 것이지, 그 조치가 유지된다고 해서 뭐 대통령실이 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쟁점들과 관련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검토해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될 책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한일 문제지만 이 오염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약간은 좀 다른 톤의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할 건가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인데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몇 가지 전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민주당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정부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일본에 가서 하겠다, 이게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서 의도하는 효과가 어떤 게 나올 거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항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일 감정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걸 의도하는 걸 거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전문적인 적대적 공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반일 죽창가를 부르는 세력하고 일본 구구파가 아주 적대적인 거로 보이지만 이 사람도 실제로 공생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하고 앞으로 진척해 나갈 거에 대해서 일본 극우파들을 자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안 할 거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뭡니까? 일본에 가서 상의하고 뭐를 하겠다는 건 국내적으로는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거고 일본에 가서는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결과가 어떻게 갈 거냐? 한일 관계 개선을 방해하겠다는 거 말고는 항의는 우리나라에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해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우리나라에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 야당은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항의한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민주당이 무지하게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의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하라 이런 얘기셨습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오염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IAEA의 모든 전권이 있고 우리가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인접국으로서 권리가 있고요. 물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도 과연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IAEA에 어떤 맡겨놓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접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얼마든지 우리의 인접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런 오염수가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이 확실히 담보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주는 잠정 조치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좀 뭔가 우리의 인접국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야당에서도 불안한 그리고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교체를 두고도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주창가 시즌2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지금 이제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일본도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일본 어민들이나 일본 경제 전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민주당에서 마치 이게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방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더 오해가 생기는데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일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규제 기준이 있고 어떻게 되면 지금 일본에서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그것보다 훨씬 기준치보다 낮췄다는 거고 IAEA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G7, G8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이 아닌 거 물론 이제 국제재판소에 이렇게 제소하고 이러는 절차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거를 따르겠다는 입장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물론 이제 우리 국민 감정대로 가면 이제 더 거칠어 가겠지만 제가 이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국정조사 건입니까? 국정조사 건이 아니라는 건 지금 국회가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 늘리자고 하면 거의 국민 만장일치로 반대합니다. 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경질되거나 교체되는 과정에서 뭐가 좀 불투명한 게 있다 하더라도 각기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게 국정조사할 건이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들을 냈는데 아니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 특검 하겠다는 거 보면 그냥 정부 여당을 어떻게 흠집낼 수 있느냐 이런 건으로 지금 다 계속 가다 보니까 국회가 이런 일을 하는 데인가 하는 의문점들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 사실 물론 국정조사 건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어떤 전격 사퇴와 이 과정이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불신의 눈초리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불신은 사실 대통령실이 자초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한 전 실장이 사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까지도 전혀 사퇴는 없을 것 같은 기조가 있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퇴가 있고 그리고 1시간 만에 후임자가 바로 내정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상 김성한 전 실장이
어떤 사태나 이런 뭐 경질되는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태를 앞두고서도 여러 가지 그 사태의 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설들이 나와서 뭔가 혼란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뭔가 국민들께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국민들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과연 외교 라인의 핵심 라인이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아들 학폭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는 여야 고성 끝에 1시간 반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오는 14일에 재개최가 되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청문회고 하나가 국정조사인데, 당연히 이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국정조사할 건입니까? 이게 어쨌든 학교 폭력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게 무슨 엄청난 뭐 가혹행위나 이런 것까지 된 건 아니고 언어 폭력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후에 처벌이 있었습니다.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그만뒀습니다. 국회라는 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퇴 과정에서 미심쩍은 일이 있다. 그거를 국정조사를 해서 밝힐 만한 건이냐. 사실 이게 지난 정부 탓하기는 그렇지만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가 외교 정책이 정말 중요한 일. 예를 들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왜 민주당 대통령들이 북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거 하라고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있는 거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정말 이 사소한 이런 잘못을 밝히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한다 만다 밝힐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외교 문제인데 거기서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무슨 엄청난 비리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지만 용산에서 밝힌 입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분인데 학자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드는 데까지 기여를 했는데, 거기서 일부 부작용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나올 수도 있겠죠. 학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디테일이 좀 약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가깝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독점하고 권한이 세지고 이러면서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체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엄청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교체됐다고 대미 외교 정책에 급변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10년도 더 지난 김건희 여사 특검 하자, 정순신 학폭 청문회 하자, 안보실장 교체 국정감사 하자, 이게 국회가 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하는 게 윤석열 정부 흠집 내고 트집 잡는 거에 국회 권한에 너무 많은 부분이 쓰이고 있고, 이게 그냥 정쟁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일본이든 모든 문제든 학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는 청문회를 낸다든가, 내지는 대일 외교 노선에서 민주당만의 대안을 놓고 이렇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토론하고 그런 걸 가지고 경쟁하라고 있는 국회가, 저는 이거 정말 지방의회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부원장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야당에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어떤 청문회를 지금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 정순신 변호사의 어떤 그런 일탈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런 것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정부의 인사정보 그런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육부와 교육부 관계 그런 기관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과연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금 대처가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가 이제 본인의 그 공황 장애를 이유로 이제 불출석을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그 학폭을 해서 그 피해자 분께서도 공황 장애를 호소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이 청문회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2주를 연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주 뒤에 과연 출석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아니다.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와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체포 동의안이 오면 좀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영재 위원 같은 경우 16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당론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찬성을 했다고 보면 한 100명 정도 뭐 그때 불출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한 60명 정도가 찬성안에 가결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똑같은 수를 대입을 하면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도 아마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겠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내로남불하냐? 너네 당은 뭐 정치 탄압이라고 이거 안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나온 해명이 더 궁색해요. 사실 이게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한데 하영재 의원이 지금 7천만 원 공천원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암암리지만 저는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 위원들 중에 더군다나 이제 정치 나 공천 줄 테니까 헌금 줘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정치 후원금 뭐 이래서 이거는 그렇게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거보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민간업자들한테 8천억의 이득을 취했고 혐의는 일단 500억 상당의 뇌물을 약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측근들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처럼 하면 그거 되게 편한 논리입니다. 여당일 때는 여당인대로 뭐 조사 제대로 안 하고 야당일 때는 조사 들어오면 야당 탄압이라고 정치 탄압이라고 맞받아치고 이게 그래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면 이번에 하영재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뭐 당론을 정한다거나 또는 뭐 의원들끼리 무언가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뭐 상의했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지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개인의 한 명 한 명 다 본인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하영재 의원의 신상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의 이제 투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내로남불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비판하신다면 전 그 비판마저도 민주당으로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사실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는 별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온다면 그건 그것 자체로 당연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일단 지금까지로서는 새롭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수사가 진척되는 것이 있거나 하면 그때 돼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지도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명계는 현 상황에 대해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을 했는데 그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한 번 또 갈등이 다시 떠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지금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이제 민주당의 야당 대표와 함께 뭔가 연결돼서 또 다른 후폭풍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는데 사실 당내 분위기를 보자면 지금은 좀 갈등들이 좀 잠재워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물론 그 갈등의 씨앗이 본질적으로 아예 없어졌냐라고 묻는다면 뭐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갈등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적 쇄신이나 이제 그 인적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비명계 인사들도 많이 지도부로 이제 참여를 되셨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고리는 분명히 마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로서는 지금 뭐 특별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소환 조사가 다시 있다든지 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갈등이 수면 밑에 잠잠하게 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좀 부족한 인적 쇄신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야당의 사무총장 그것도 이름도 별로 모르는 사람들 얘기인데 지금 이거 뭐 누구 탓이라고 하기 전에 이거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1년 동안 이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 공범들의 진술, 그리고 비명 친명 간의 공천 갈등,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건 계속 정말 꺼리도 안 되는 무슨 흠집 잡기, 이게 지금 1년째 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세계사적 질서 재편기고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비명이든 친명이든 이 얘기 그만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이 다뤄야 될 국가적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좀 정립해 좀 좋겠어요. 송갑석이라는 분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1년째 민주당의 정말 사소한 집안 문제가 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 전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당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국격 수준에 맞게 야당으로서 대안을 내는 쪽으로 그런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 국민들이 누가 그에 관심 있겠어요. 비명, 친명 누가 공천을 받고 그 사무총장이 어떤 실무적인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반성하고 나올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제일 야당에 맞는 수준의 논의를 시작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